안녕하세요. 심장의사 장성원입니다. 오늘은 실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증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26살이고요. 실신에서 왔는데 중학생 시절부터 운동장에 오래 서 있으면 울렁거림, 복통과 함께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다. 그리고 출근길에 혼잡스러운 지하철 안에서 울렁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듯 하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2, 3분 후에는 의식을 회복했고 주변인에 의하면 쓰러져 있는 동안에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증례는요. 남자 42세고요. 마찬가지로 실신으로 왔고 평소에 건강했는데 직장 동료와 회식하면서 소주를 마시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짐. 2, 3분 후에는 의식을 회복했고 넘어지면서 이마에 찰과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실신은 영어로 이제 싱코피라고 하는데요. 뇌혈류량 감소로 인한 일시적인 의식 소실이고 발생이 즉각적이며 지속시간이 짧고 회복이 자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실신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실신할 뻔하는 증상, 그런 거를 이제 실신 전 단계 증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프리싱코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현기증, 터널 시야 또는 일시적인 시력 상실 이런 게 있고요. 의식 소실까지는 이어지지 않지만 일정 정도의 변화된 의식 수준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쓰러질 뻔한 거, 아찔하고 이러다 쓰러질 것 같은데 하는 그 직전까지의 단계를 실신 전 단계 증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신을 일으키는 그 의학적 상태를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요. 먼저 이제 심장내과 쪽에 실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관 미주신경성, 반사성, 신경매개성 실신이라고 부르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이제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거, 또는 이제 심장 기인성 실신, 이거는 이제 맥박이 느린 걸 서맥, 빠른 걸 빈맥이라고 하는데요. 맥박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 뇌 혈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심장 때문에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과에서 오는 간질이 있습니다. 간질, 뇌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뇌에 갑자기 마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시민성, 이거는 약간 사이코제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리적인 상태에 의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심장이든 뇌 상태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심리적인 상태로 쓰러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정신건강과에 가봐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혈관 미주신경 실신 또는 반사 실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반사 실신의 임상 양상은요, 재발하는 실신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런 병력이 있고 대부분은 40대 이전에 처음 생깁니다. 반사성 실신의 전형적인 전구 증상은 어지럼증, 후끈거림, 식은땀, 속이 메스꺼리거나 구토하는 이런 증상인데 이게 다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발인자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불쾌한 장면이나 소리, 냄새 또는 통증 이런 거 후에 잘 발생합니다. 주사만 맞아도 쓰러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 반사성 실신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오랜 기립 상태와 동반되어 발생한다 이런 특징도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 차렷 자세 오래 하다 보면은 쓰러질 수 있고 우리 요새도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 때 조회 시간에 보면은 너무 오래 서 있다 쓰러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는 식사하거나 식사 직후에 잘 발생을 합니다. 그 위장관 운동과 또 연관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사람들로 붐비는 장소 또는 더운 곳에서 발생한다. 아까 증례 몇 개 보여준 거에서도 보면은 지하철 안에 갑자기 들어갈 때 이럴 때 잘 생긴다 그렇게 돼 있죠.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이렇게 답답한 공간 혹은 그런 데는 보통 무슨 이렇게 공기가 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잘 생기고 실신 전에 자율신경계 항진 증상이 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창백함, 식은땀, 메스꺼움, 구통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좀 드물지만 이 목 동맥 굴이라고 하는 이 카로티드 사이너스 여기 압박이 가해질 때도 잘 생기거든요. 여기에 종양이 생기거나 면도할 때 너무 꽉 누르거나 혹은 넥타이 같은 거 꽉 조이거나 고개를 심하게 돌릴 때 그럴 때 이제 목 동맥 굴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왜 그 옛날에 무슨 뭐 무협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목을 갑자기 콱 이렇게 자극을 하면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반사실신 그런 거에 예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기저심장 질환이 없는 경우이고요. 또 여기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데 소변 대변 보다가 또 가끔 잘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생기느냐? 보통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정신적으로 좀 흥분 상태가 되면 혈압이랑 맥박이 막 빨라지는 거죠. 그다음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잠을 자거나 명상을 취하거나 이런 상황에 아주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이랑 맥박이 굉장히 낮게 유지되는 그 두 개가 서로 이제 밸런스를 이루면서 우리 몸의 혈압과 맥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혈압과 맥박이 유지해야 되거나 좀 상승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이걸 억제하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혈압이랑 맥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심장에 무슨 특별하고 대단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니고 혈압이나 맥박을 유지하는 밸런스가 잠깐 깨져서 오는 그런 실신을 우리가 이제 반사성 실신 또는 혈관 미주신경 실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제 진단하는 방법에는요, 기립경 검사라는 걸 합니다. 기립경 검사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그 침대가 일어날 수 있는 침대인데요. 거기 이제 환자가 쓰러지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벨트를 채웁니다. 채우고, 환자의 어떤 기본적인 맥박수라든지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누운 상태에서 조금씩 이제 이걸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우면 원래는 혈압이랑 맥박이 서서히 올라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세우는 자세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혈압 또는 맥박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반사를 보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쓰러진 이유가 반사성 실신 때문에 왔구나 그런 거를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단 방법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고 해서 반사성 실신이고 이상 반응을 안 보였다고 해서 반사성 실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고요. 대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자분들이 쓰러지는 정황 그걸 잘 보면 반사성 실신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한번 확인해 보고자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립경 검사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환자분을 점점 이렇게 세우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틸트 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테이블을 세우는 걸 말하는데 심박수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내리면 그게 안정이 되고 그런데 반사성 실신이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테이블을 세우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박수 또는 혈압 이런 게 확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나타날 수 있고 또는 둘 중에 하나만 보일 수도 있고 심할 때는 정말 이제 그 평소에 졸도했던 거랑 똑같은 걸 느끼면서 졸도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다치지 않도록 벨트를 잘 이제 묶어놓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응을 정상적인 사람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반사성 실신으로 쓰러진 사람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검사 방법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치료하느냐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특별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뭐 치료 방법이 뾰족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병의 양성 특징에 대해 안심시키기. 이건 뭐냐면 질병이 약성이 아니다. 괜찮은 병이다. 이걸 환자한테 안심을 시키고요. 실신을 유발시키는 유발인자가 보통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피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쓰러지기 전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얼른 자리에 앉거나 혹은 기대거나 뭐 눕거나 이렇게 해서 쓰러지더라도 다치지 않도록 하고 그때 이제 뭐 카운터 프레셔 매뉴버라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몸 안에 어떤 텐션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뒤에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시행하는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기침을 하면 쓰러진다 그런 경우라면은 기침을 좀 자제하게 하는 약을 쓰던지 이런 방법이 있고 소변이나 대변 같은 걸 보다가 쓰러지는 경우라면은 이제 앉아서 남자라도 이제 앉아서 배뇨하는 그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환자 중에 뭐 50% 이상은 1, 2년 동안 실신이 재발하지 않고 발생 빈도도 이런 뭐 조치만 취해도 많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쓰러질 때 다치는 게 제일 문제예요.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소변 보다가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얼굴로 떨어지면서 뭐 이빨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게 문제고, 심장마비가 와서 전혀 일어나지 못하거나 환자가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금방 의식이 회복되는데, 문제는 그 의식이 없었을 때 넘어져서 다치는 게 문제니까 그걸 피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카운터 프레셔 매뉴버라는 건데요. 뭐 이거는 클리브랜드 클리닉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몸에 어떤 긴장감을 주는,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 맨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주먹을 꽉 움켜쥔다든지, 또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양쪽 팔을 이렇게 부여잡고 힘을 꽉 준다든지, 혹은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서 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꼬고 다리에 압박감을 줘서 혈압이나 맥박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쓰러지는 전구 증상이 있을 때 얼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전구 증상이 좀 길면 이런 거 해볼 수가 있지만, 아주 짧으면 이렇게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좀 어지럼증이 있거나 내가 평소에 쓰러졌을 때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이 오면은 어디든지 기대거나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은 혈관 미주신경 실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명도 좀 이상하고, 또 실신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정신을 잃어보는 경우가 뭐 잠을 잘 때 이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경험입니다. 근데 이게 젊은 사람한테 생기는 병이고, 또 그렇게 실신이 생기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근데 혈관 미주신경 실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우리 몸에 크게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잠깐 깨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실신이 생길 때마다 처음에는 물론 원인을 모르니까 병원에 오거나 응급실에 올 수가 있는데, 내가 일단 한번 이런 병이다라고 진단을 받는다면 혹시 졸도를 하게 되거나 실신이 생기더라도 매번 그때마다 응급실에 오고 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뭐 외래 진료를 해도 충분하고, 몇 가지 주의 사항들만 조심하시면, 또 제가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은 일정 나이가 지나고 나면 또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괴로운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